그러면서 제가 하나 제가 짚어야 될 것은 김의겸 의원 그 이야기한 거 들으셨어요? 들었어. 기사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뭐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에 간 것을 두고 그 국가의 운명을 오송 지하차도 안에 밀어넣었다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쓰레기 같은 소리 아니에요, 형님? 그치. 개쓰레기 같은 소리 아니에요? 나는 김의겸의 저런 말이 네. 진짜 여기 저 아이스라떼 분이 말씀하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얘기를 해줘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전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내가 그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아픔, 그것도 최악의 아픔을 정치적 정쟁으로서만 이슈로서만 먹잇감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 보세요. 윤석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결국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너무 웃긴 게 이 아저씨는 얼마 전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하면서 헛소리 이렇게 말 그대로 삐약삐약 잘 하시다가 그러다 이제 대변인 잘렸잖아요. 대변인 공당 대변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튼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패륜적인 이야기를 서슴지가 않는 건데 제가 전형적으로 이걸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이 양반들은 그냥 모든 게 다 정치구나, 모든 게 다 정쟁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김의겸이 저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오히려 도움이 돼. 그렇죠.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이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정치권이 끊임없이 저런 발언으로 인해서 자꾸 하향평준화되는 거. 아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치를 평가할 때 그냥 싸잡아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저럴까 너무 안타까워. 게다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SNS에다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이 나온 거는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로 밀어 넣었다라는 발언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한 거고 그 사과는 본인 페이스북에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하나 또 느끼는 게 이 양반 좀 사과 진심 아니다. 그냥 SNS로 틱 던져 놓고 약간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제기할 때도요. 이게 뻥인 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거 사과하라고 처음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안 하죠.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이었나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사과한다는 말 안 하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 얘기는 뭐 그래 좀 안타깝게 됐네. 이게 유감이잖아요. 유감. 좀 심심한 유감이 있습니다. 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판은 벌려놨지만 그로 인해 네 명예훼손이 된 걸 가지고 아 좀 그래.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한 안 얘기를 좋네 뭐 이런 보면 거야.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글을 지을 때 네. 나름 머리를 쓴 거야. 네. 그리고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싶었던 거고. 그랬던 거죠. 조롱하고 싶었던 그랬던 거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좀 머리 나쁜 애가 머리 좋은 척 하려고 하다가 네. 오히려 굉장히 똥바가지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정치라는 건 특히 국회의원이면은 뭔가 큰 틀에서 팩트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지금 이거를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여당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 본인이 가장 이 말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 아니 우리 유가족분들이죠. 유가족분들이지. 네. 그리고 지금 유가족뿐만 아니고 지금 이
재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집 잃고 재산 잃고 아. 그렇지 이런 분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 그냥 없다고 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중간으로 가기도 힘든 사람이지만 물론 그렇긴 하도 그동안 하지만. 너무 많은 말을 했던 애는 물론 그렇긴 한데. 음. 정말 참 쓰레기 그러니까 같은 자기가 이야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이너스 감점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만회해 보려고 했나? 아. 뭐 이런 생각. 근데 제발 민주당이 이런 분들 좀 비아냥거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게 정쟁을 할 무슨 것도 이게 무슨 정치야. 그러니까 개소리죠 이거는. 맞아. 아무튼 그럼 지금 김의겸 의원 발언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간 걸 가지고 순방 잔혹사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막 잘 안 된 거다. 이거는 잘못된 그 방문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이제 김의겸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중국과 러시아가 범람하는 간 것 같은데 뭐 우크라이나 가서 한 행동은 조국과 뭐 우리 민족을 뭐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 하는데 형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단 슈퍼챗부터 잠깐 읽을게요. 성문이 형이 보내줬어요. 재영아 하이,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샴푸와 트리트먼트도 많이 구매해 주세요. 샴푸 트리트먼트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고 성문이 형이랑 재영이 형은 개인적으로 되게 친합니다. 본인이 본인 채널에다 슈퍼챗을 보내면 이쪽 포켓에서 이쪽 포켓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서채영님, 대구 시민인데요. 홍시장 포구골프 무대포 노사가 싫어요. 훈남 도나스 재섭님 응원합니다. 저도 짜증납니다. 홍시장님 그런 얘기하면 좀 짜증나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김무희숙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나스 김재섭님, 이재영님 오늘 방송 수고해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소리님께서 김재섭님 지금 KBS 시청료 방송 토론에 엄청 잘하셨다고. 잘했어요 형님. 그래. 한번 볼게 다시. 유튜브. 다시 보게. 아무튼 자 일단 이거부터 평가를 하죠. 형님 이거 순방 잔혹사 맞아요? 왜? 우크라이나 간 거는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나는 잘했다고 보지. 왜죠? 왜냐하면 예, 자, 첫째, 윤 대통령이 재난을 네, 이게 이런 재난 이런 수준의 재난이 올 것이다 안 올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외교를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외교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것은 안보적으로 봤을 때 또 네. 대통령의 그 동선을 봤을 때 네,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 간다고 미리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전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끝에 가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상황을 또 다시 지켜봤어야겠지만 나름 준비된 그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얘기,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내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지금 현재 내가 미국에 나도 지난주에 그 김기현 대표랑 같이 방미 맞아요. 그 단에 썰 좀 풀어주세요. 포함돼서 갔다 왔는데 네, 썰 좀 풀어주세요. 갔다 보니까 일단 첫째 미국에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나도 이제 외교 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그 지금 같이 한미 관계가 돈독했었나라는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미국 조야에서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4월에 국빈 방문이 있은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 그리고 요번에 가서 그걸 확인한 거는 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다. 특히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그 안 좋아졌던 한미 관계가 상당히 복원이 됐고 그 복원을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예전과도 생각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느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가 워싱턴을 갔다가 뉴욕을 갔다 LA를 그 5박 7일 동안 했어요. 굉장히 와. 스케줄이
빡빡했거든. 거기 뭐 돌아다니는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형님? 느낌이 뭐였냐면 몸은 미국에 가 있는데 예. 하는 행위는 연말에 지역에서 행사 어. 다니듯이 예. 너무 촘촘해서 예. 굉장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끝에 가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모든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왔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김기현 대표 가셨고 그 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그 다음에 우리 수석 대변인 2명, 수석 대변인 2명, 그리고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그래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강민국 수석 대변인 2명, 그래서 현역 의원 5명하고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외인 나. 여기 형님이 저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이세요? 네. 네. 하여튼 갔는데 워싱턴에서 처음에 가서 3일이 있었거든. 네. 근데 마지막 날에 백악관에서 네. 김기현 대표를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 가서 그때 왜 그 북한이 그 ICBM 쐈잖아요. 그 ICBM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더라고. 오, 그래요? 근데 난 그게 어마어마한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 내 기억에 대한민국 여당 대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가 백악관에 단독으로 뭐 대통령과 함께 간 게 아니고 단독으로 백악관이 초청을 해서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한 거는 역사상 처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제스처를 하더라고.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예전과는 완전히 틀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전문가를 만났는데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그 4월에 대통령 방문 이후에 한미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 이 얘기들을 뭐 이구동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를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 큰 틀에서 방향성을 보면은 그런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방향성이 있으면 난 맞다고 봐요. 뭐냐면 이런 거지. 지금 현재 미중 소위 말해서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지금 함께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번에 방미 과정에서도 우리는 미국한테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했거든. 뭐였냐면 우리와 중국과는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있었고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충분히 알아듣더라고.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연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제스처. 아까 우리 김기현 당대표를 백악관에 불렀던 그 제스처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 가서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특히 대한민국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스처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고, 또 하나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도 언젠가 전쟁이 끝날 테고 그럼 거기가 재건을 해야 돼. 재건해야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요번에 갔다 와서 뭐 정부처에서 나온 얘기는 그 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재건에 뭐 몇십 조, 60조가 넘는 그 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사업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할 수 있다. 그럼 먼 미래에 우리 먹거리를 또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 윤 대통령이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 세일즈맨 넘버원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난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말해서 그 기간에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재난을 당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었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가 재난이 생기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꼭 그 안에 그 당시에 반드시 한국에 있었어야 됐냐?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하나 덧붙여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있는 동안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틀린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니까요. 이 우리나라 헌법 구조상 대통령이 거리거나 순방 중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다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가진 상징성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원격으로 뭐 지시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적할 수 있고 대통령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들 중에서 지금 당장 대통령이 무엇을 더 하면 좋으냐? 저는 그 대통령 관련된 행보 이번에 뭐 그리고 중간에 김건희 여사 쇼핑백 논란 때문에 그 명품 쇼핑 논란 때문에 굉장히 뭐 비판한 것도 많지만 우크라이나 자체는 적어도 보수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이거는 전 편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뭐 자꾸 이태리 총리랑 비교하는데 이태리 총리는 뭐 어디 수해 나니까 바로 돌아갔다. 이탈리아는 의회제 국가예요. 총리가 곧 모든 행정 권한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외적인 업무들만 담당하게 되거든요. 외교적인 업무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태리는 총리가 없으면 컨트롤 타워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게다가 이탈리아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나토 회원국끼리는 나토 회원국 아닌 나라들이랑 훨씬 소통의 빈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나토 회원국인 이태리와 나토 회원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해가 다 마무리됐거나 이랬을 때 갔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뭐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제가 지금 전쟁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있는 중앙행정부 청사에 러시아 암살 시도가 되게 많다 그래요. 러시아 분들은. 많겠지. 당연하잖아요. 미사일도 많고요. 미사일 쏘는 거 많고 드론 공격도 되게 많대요.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간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경호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갔다는 거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지한다. 러시아 나쁘다. 이 얘기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보수 정부에서 막 어떻게 러시아를 러시아는 맨날 우리 자극해요. 러시아는 뭐 빈번하게 넘나들면서 무력 도발하고 있죠. 거기는 2000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걔네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한에 대한 거 다 무시했죠. 뭐 그랬는데 무슨 우리가 러시아 눈치를 봐요. 걔네는 우리 눈치 하나도 안 보는데. 뿐만 아니고 이번에 미국 가서 내가 전문가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영어는 failed deterrence. 그러니까 failed deterrence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억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뜻은 뭐냐면은 기억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당시 그러면 나토라든지 유럽 국가는 왜 아무 짓도 못했느냐? 러시아의 당시 계산법은 뭐였냐면은 특히 독일 같은 데가 유럽이 러시아가 제공하는 에너지, 특히 가스 여기에 취해서 마약에 취하듯이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도 유럽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모든 게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아주 취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냥 맘 놓고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왜 처음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순전히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용기와 대담성과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만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제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취약한 곳이 어떻게 있겠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중국 저기 있지, 타이완 침공할 거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억제력을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바라라는 게 지금 나타났잖아. 저는 전적으로 그런 동의합니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걸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의미가 우리는 우리의 억제력을 지켜나가겠고 향상시키겠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 관계를 통해서 특히 핵 억제력 확장 이런 것도 지금 NCG라고 오늘부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부 대 정부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의지 표명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감으로 해서 나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외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접속자가 쭉 빠지네. 이거 좀 재미가 없긴 한가 봐요. 재미없구나.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좀 하긴 했습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형님 이야기하시는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말이면 나중에 또 돌려서 보시겠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근데 지금 다른 방송이 인기가 좋은 시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다른 방송 뭐 있지? 지금 뉴스파이터 아닌가요? 뉴스파이터 그 김명준 앵커가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마 그 지금 시간대 아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재미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꼭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요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하기 진짜 싫어요. 이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 김건희 여사 명품숍 뭐 간 거 그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모든 방송에서 그 얘기를 다루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잘 갔냐 못 갔냐 뭐 간 게 잘했냐 뭐 잘못한 거냐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노선이 다르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민주당과 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명품샵 논란은 사실 이런 어떤 견해 차이의 공방이 아니라 너무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 내용을 하는 게. 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용산에 홍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저도 진짜 그게 제일 답답해요. 대응을 빨리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갖게끔 이렇게 대응이 늦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깔끔하게 그냥 뭐 가다 들렸다, 뭐 봤다, 뭐 그 동선 중에 뭐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뭐 부적절해 보였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보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죄송하지만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뭐 했습니다. 하면 그래 뭐 하고 넘어갔을 텐데 가지고 뭐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다느니 이런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 믿냐고요. 옆에 지금 시커먼 양복 입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누가 해외에 간 영부인을 경호원 딸린 영부인한테 컴온 뭐 누가 이러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명이 오히려 더 빠따 맞을 짓을 좀 하는 느낌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호객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해요? 아니 대통령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영부인이 지나가. 영부인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외국 애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 쉽게 편하게. 겁이 별로 없잖아. 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헬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기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이유고 외국 애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거는 나는 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도대체 홍보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늦게 질질 끌다가 답이 나왔나. 그러니까. 난 왜 미리미리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나. 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 뭐 이 견해들이 엇갈리는데 그 편집샵에서 명품 편집샵에서 호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세간에 관심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뭐 리투아니아의 뭐 자체적으로 전통 상품이나 그런 거 원래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또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 해명은 좀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